왔어 프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올린 이 Z Flip 5에 대한 리뷰 보셨나요? 저는 뭐 좋아졌다, 전작에 비하면 훨씬 살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맵게 느껴지셨나봐요. 근데 오늘 리뷰할 Z Fold 5는 좀 다르죠. 정말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그럼 제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휴대성입니다. 삼성의 Z Fold 시리즈의 개발 배경 자체가 큰 화면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이었죠. 근데 막상 스마트폰을 접고 나니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크기는 뭐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한 크기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디스플레이를 완벽하게 접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간도 생겨나고 그로 인해 두께도 두꺼워지고 무게는 당연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전작들을 사신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단점으로는 휴대성을 늘 손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번 폴드 5는 진짜 자신있게 휴대성이 정말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작보다 무려 10g 정도 더 가벼워지면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13g 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이게 500원짜리 동전으로 치면 2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이폰 프로 맥스는 전면에 6.7인치의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있을 뿐이죠. 근데 폴드는 내부에 7.6인치의 디스플레이, 외부에 6.2인치 디스플레이, 힌지 부품, 뭐 배터리 용량 이런 것들을 다 따지고 봐도 그냥 경량화는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이 정도로 빌드 퀄리티 좋게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제조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게보다 휴대성에 더 만족감을 줬던 건 두께입니다. 휴대성이 좋은 노트북을 이야기할 때 다들 무게 이야기도 하지만 두께 이야기도 많이 하죠. 스마트폰은 더 합니다. 노트북보다 두께에 더 민감한 제품이에요. 근데 기존 폴드들을 생각해보면 뭐 15mm, 16mm 이 정도 두께였기 때문에 일반 바 형태 스마트폰을 2개 겹쳐서 들고 다니는 느낌보다 더 두껍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갤럭시 S 시리즈 아이폰 이런 것들이 7mm에서 8mm 정도 그 사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15mm 정도 되면 2개 겹쳤을 때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번 폴드 5는 가장 두꺼웠던 힌지를 기준으로 2.4mm나 얇아졌고요. 퍼센트로 계산하면 거의 20% 가깝게 얇아졌습니다. 아이폰 이런 것들에 비하면 5mm 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두께가 완전 일정하거든요. 플렉스 힌지 덕분에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도 그립감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사용을 할 때, 주머니에 넣고 다닐 때 확 체감될 정도로 휴대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선된 부분은 성능입니다. 여기서 성능은 전작 대비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플래그십 스마트폰들과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확 좋아졌어요. 기존 Z 폴드 시리즈의 문제는 Z 플립과 똑같이 내부 공간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쿨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스로틀링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높은 가격에 비해 갤럭시 S 시리즈보다 성능이 안 좋다는 건 항상 뭔가 좀 찝찝하게 만드는 요소였죠. 근데 이번 Z 폴드 5는 베이퍼 챔버를 38% 정도 키우면서 스냅드래곤 A 젠2의 성능을 모조리 끌어내 줍니다. 삼성이 대형 게임사들과 협업해서 Z 폴드 전용 인터페이스 화면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히 게임용 스마트폰 중에서는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긱벤치 6 1회차 점수를 보면 싱글 2061점, 멀티 5483점으로 갤럭시 S23 울트라와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회차가 많아져도 온도 상승도 크지 않고 점수 하락폭도 좁죠. 거의 모든 회차 5% 내외의 스로틀링만 발생을 했습니다. 3D마크 점수도 3838점으로 꽤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가 겜덕이다. 그냥 사세요. 이것만큼 게임하기 좋은 스마트폰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플렉스 모드 화면 활용과 다양한 멀티태스킹 기능입니다. Z 플립 5는 커버 화면이 커지면서 여러가지 새로운 활용법들이 생겨났는데요. 근데 폴드 5에는 그런 새로운 기능들은 거의 없죠. 기존 폴드 시리즈의 장점이었던 멀티태스킹 기능과 플렉스 화면을 강화한 정도로 출시를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폴드는 이렇게 세워놓고 영상 볼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영상을 넘기려고 하면 화면을 터치해야 됐기 때문에 폰이 넘어가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플렉스 모드를 통해서 10초 넘기기 버튼이 생기면서 쉽게 탁탁 넘기면 되죠. 터치패드 기능을 활용하면 마치 노트북처럼 뭐 손가락 2개, 손가락 3개, 손가락 4개까지 각각의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멀티태스킹 하면 또 조금씩 다듬어지긴 했지만 훨씬 더 활용성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좀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게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 그런 게 있었다면 이번에는 딱 써보면 그냥 여러 프로그램 띄우기 훨씬 편해졌는데 뭐 이렇게 치워놓고 쓰기도 훨씬 깔끔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사실 뭐 하드웨어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UI,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야 저는 이 폴드의 강점이 살아난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제대로 건드려면 그냥 냅다 화면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간 기능들, 아이폰으로 할 수 없던 부분들을 건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펜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준다든지 멀티미디어 기능을 더 강화해서 한층 더 높은 몰입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나아진 폴드5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장점들 3가지 정도였고요. 이제 단점들을 말씀드릴 건데 사실 단점은 뭐 기존 시리즈에서 느껴졌던 단점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화면비가 조금 아쉽죠. 7.6인치이긴 하지만 영상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버려지는 화면이 많다는 건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휴대성도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조금만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어요. 한 10% 모자란 느낌? 그리고 플립5를 쓰면서 정말 좋다고 느꼈던 그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셀카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거든요. 물론 뭐 이걸 펼쳐서 요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셀카를 찍으면 되긴 하지만 카메라 위치가 멀다 보니까 시선도 좀 아쉽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플립의 장점들 그런 것도 잘 흡수해서 거의 완벽한 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이번 폴드5는 진짜 살만한 고가의 접히는 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제품을 샀던 분들에게 조금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기존에는 좀 미완이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이 폴드5를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이때까지는 좀 완성되지 않은 느낌. 근데 이번 폴드5는 휴대성이면 휴대성, 성능이면 성능, 활용성이면 활용성까지 모두 잡은 그냥 완벽해진 접히는 폼팩터의 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내구성도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 단점은 진짜 많이 보완한 거죠. 6, 7 계속해서 기대할 만한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롱텀 리뷰 요거 플립5랑 폴드5 한 달 정도 사용해본 후기 이런 걸로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요. 이제 11일이 되면 정식 출시를 하잖아요. 그때 되면 뭐 기능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도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똥바. 진짜 좋아졌어요. 파란색도 마음에 들고요. 좋아잉?